세종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30대가 모녀가 탄 차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겠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조사 결과 가해자는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고 한 달이 다 되도록 자신의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반대편에서 돌진한 SUV가 이들 차량을 그대로 덮습니다. 이 충격으로 경차 한 대가 튕겨져 나가 신호등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섭니다. 대전에서부터 20km 이상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A씨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온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다 낸 사고입니다. 학원에서 딸을 데려오다 집 앞에서 사고를 당한 40대 어머니와 10대 딸은 얼마 전 겨우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사고 장소는 스쿨존이었고 과속의 신호 위반, 음주 인명사고까지 낸 A씨. 경찰 조사에선 과거 3차례 음주 운전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으며 최근에는 대전에 있는 회사에도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직장을 나갈 수 있는 상태고 피해자는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이달 안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네, 이 사건을 취재해온 박병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고 하고 이번엔 또 단속을 또 피해서 달아나다가 사고까지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좀 일반적인 그 상식 수준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처음에 취재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좀 의외였거든요. 예. 물론 형사사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에 구속 여부가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앞으로 송치할 계획 변함이 없는데 다만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 또 이 사건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도 좀 보셨겠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그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 스쿨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쿨존 내에서 과속에 신호 위반 그리고 경찰 단속 불응, 음주 치상 사고까지 쉽게 말해서 윤창호법의 민식이법까지 이게 교통안전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조항을 위반한 거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좀 문제라는 건데요. 이 사고로 그 중태에 빠졌던 그 중학생과 어머니는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좀 회복은 됐지만 앞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고요. 특히 그 사고를 당했던 10대 딸, 목 부위 척추 부상이 심해서요, 평생 그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피해자 측에서 알려왔습니다. 때문에 이걸 두고서 피해자 측은 물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법원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네, 물론 법원의 판단을 존중은 하지만 사실 저도 좀 듣고 보니까 좀 그런데 이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살인 행위라면서 그 윤창호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현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법이 개정돼서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게 불과 한 1년 전입니다. 윤창호 씨의 불의한 그 사고를 계기로 음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또 죽게 하면 최소 3년에서 이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특가법을 개정한 건데. 그 후에 좀 사회적으로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이런 인식까지 생겼는데 문제는 이 음주 치사상 사고를 낸다고 해도 반드시 이 법을 다 적용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6월 24일 세종시 종춘동의 한 도로에서 난 음주 교통사고가 대표적인데요. 이 사건은요, 이미 2차례 음주 전력이 있었던 40대 의사가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내서 2명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의 판결문을 좀 입수해서 봤는데요.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1%가 넘었으니까 면허 취소 수치였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 사고를 또 낸 건데 아마 이때도 면허가 취소돼서 무면허였을 상태였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째 음주 사고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도 이 의사 실형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강화가 무색한 건데 이런 사례와 그 이유가 뭔지를 또 추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42살 의사 B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B 씨는 2013년과 2019년 3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음주 사고는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닷새 만에 또 낸 사고였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에 사람까지 다치게 했는데 검찰은 B 씨를 윤창호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대전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를 친 음주운전자 역시 윤창호법 적용을 피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했던 피해자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현행법상 음주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를 처벌할 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처벌 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비슷한 사고를 내고도 다른 처벌을 받을 우려도 나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면은 윤창호법 그대로 유죄가 되는 거고요.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어라고 막 다퉈서 뭐 예를 들어서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한다든가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길 소지도 있지요.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개정된 법 취지가 현실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